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1 과학 4단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에너지와 열 효율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산자가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걸 이제 소비자가 먹고 또 그 상위 소비자가 먹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쭉 먹으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의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화학 에너지를 끊어서 우리 몸에다가 다시 또 에너지로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걸 우리가 소모하면서 이제 열 에너지나 이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전환이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에 축적된 에너지가 또 그러니까 소비자의 축적된 에너지가 상위 소비자에게 또 먹히면서 그 저장된 에너지 형태가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전환과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과학에서의 에너지란 무엇이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핵 이렇게 있고 요것보다 좀 더 많아요. 에너지는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돼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없어진다기보단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에너지 형태로 쭉 전환이 돼서 퍼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빛 에너지 이거 보통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 이제 쓰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쓰고 또는 요 화학 에너지로 열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신경 전기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하게 인간 내에서도 다양하게 에너지를 이제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전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데 식물, 광합성의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보통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운동에서는 근육에 저장된 요 화학 에너지가 근육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지를 충전하면 전기가 화학 에너지,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요 마이크, 요 마이크도 선생님이 말로 하는 요 소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요런 형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 또는 스피커를 켜고 있겠죠? 그럼 그거는 전기가 소리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라는 건데 이렇게 전환될 때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얼마만큼은 없어지는가 이거를 보면 전체 총량은 항상 보존돼야 돼요.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총량은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그 100%를 다 쓰지는 못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 이용해서 소리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고 숨을 내뱉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온전히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소리 에너지가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 에너지가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는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말하는 게 온전히 마이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생님 옆에 다른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귀로도 그 소리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온 사방대로 이제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100% 전환이 된다? 그거는 거의 그냥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 보면 우리가 이제 차 탔을 때 차에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한 20%, 여긴 지금 19%로 되어 있는데 20%에서 한 30%? 요 정도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열로 방출이 돼요. 이거예요. 자동차 우리가 타고 나면 엔진열 생기죠. 엔진도 있고, 또 자동차 타이어 굴러가면 타이어 쪽에서도 이제 마찰에 열 발생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열로 전환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돼서 퍼져나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로 계속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환되고 이동하고 하는데 100% 이동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랬을 때 그럼 100% 에너지가 전환이 되진 않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쓰고 싶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100의 에너지를 써서 1, 2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니까 100을 썼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생물체의 몸이 에너지를 거의 쓸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너지 효율이 30%였나 35%, 한 40%가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에너지, 그러니까 섭취를 통해서 얻은 에너지의 약 30%에서 35% 정도만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전환돼서 퍼져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열 효율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열기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는데, 열기관, 우리 몸도 열기관이긴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은 이제 화학 연료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우리 몸도 열기관에 속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만든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가지고 하는 열기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열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열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열 에너지가 이제 고열원에 이제 있죠. 고열원의 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기관을 통해서, 열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하는 게 이제 열기관의 원리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는 공급받은 에너지는 1과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열 효율은 그 중에 우리가 1로 전환된, 즉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열 효율은 공급된 것분의 사용한 에너지, 즉 Q1분의 W, Q1분의
W의 비율로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이 W가 Q1 빼기 Q2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을 일한 양을 전체를 다 계산을 할 수 없으니 공급받은 거에서 방출돼 버린 에너지를 빼서 우리가 얼마를 일로 썼는가,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열 효율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100% 열 효율 기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연료율 100%를 만들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버려지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요거 공식, 여러분 요거 쓰는 공식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열효율 공식은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버려지는 거를 최소한 하고 싶어요. 즉 에너지 효율을 매우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일반의 전기 자동차 원리를 접목해서 엔진과 전동기, 전지를 함께 써서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요.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는 일반 가솔린 또는 디젤을 쓰는 자동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좀 더 높고, 왜냐하면 이제 가솔린으로 이제 돌아갈 때 가솔린으로 돌면서 나오는 열 가지고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도 같이 해서 전기 에너지로도 이제 저장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 중에 일부를 전기로 우리가 다시 꺼내 와서 쓸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자체가 되게 높아지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폐열을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 집에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은 아닌데, 지역 난방이 보통 이래요. 지역 난방을 쓰는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쓰는 폐열인데, 어쨌든 폐열이라 그래서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한데, 발전소에서 이제 물을 끓이고 남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이면 그 끓인 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한 열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난방에 쓸 수 있게 이제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이 있고, 그래서 그 발전소에서 쓴 열을 난방에다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으면 당연히 버려지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자체가 더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절약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거 쓰는 거라든지, 뭐 스마트 플러그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광고 보면 뭐 AI로 절약한다, 뭐 전기 절약하고 뭐 그러는 것들 나오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 절약하는 거, 요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들어갈 거고요. 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환되고 이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열 효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열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요 내용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 보시고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수업하면서 좀 더 보충해야 될 내용 있으면 보충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잘 하시고요. 복습하고 공부 잘 해서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